관광기획 어제에 이어 제주도의 선진 사례를 연속 보도합니다.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맞춰진 관광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광양 아울렛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과의 상생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충남 부여의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 그 관리 체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순천 해룡산단이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낮은 분양가와 최적의 접근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현지 취재를 통해 여수 관광산업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보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주는 해양 레저 관광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음식과 숙박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올라 모습을 드러내자 탄성이 쏟아집니다. 요트 주변에서 요리조리 유영하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돌고래가 함께하는 제주도 요트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트에 승선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바다 여행과 함께 선상 낚시와 세일링 등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트를 타봤는데 처음 이렇게 바다에서 낚시도 해보고 파도 타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거운 것 같아요. 아직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요트 체험을 연근의 1시간 투어로 대중화시키자 한 해 방문객만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트뿐만 아니라 카누나 제트보트 등 다른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시설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즐기러 오시는 고객분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매년 한 20-30%씩은 성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때 큰 폭으로 올랐던 제주도 음식값은 식당 업소들의 자정 노력으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 인근 이 식당은 특산품인 한치를 이용한 짬뽕과 넉넉한 양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다른 식당에 비해 30에서 40% 적게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스트하우스와는 다르게 손님들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를 만들었고 깨끗한 침실과 실내 인테리어도 예술성을 가미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2-3만 원의 저렴한 숙박비는 손님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품질도 높이고 고급화시키고 그 대신 서비스가 아주 고품질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불만이 없는 거지 서비스가 뒤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내린다고 해서 크게 가격만에 만족하는 시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 이달까지 제주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1,100여만 명. 미래 관광산업인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활성화와 한 발 앞서가는 관광 서비스가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까지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91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가량 줄어 1,300만 명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를 1,300만 명 달성을 위한 100일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해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과 기차 이용 숙박 관광객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학여행단 유치에 주력하고 여수관광 경품 이벤트와 여수 빈놀이야를 1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광양 지역 의류업 종사자 상당수가 LF스퀘어 입점 이후 지역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참여연대가 지난 2일부터 8일간에 걸쳐 지역 112군데 의류업계 종사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0.7%가 LF 개장 이후 지역 상권의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응답자의 49.5%가 LF 입점 기회가 주어져도 입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가운데 31%가 정보를 몰라서라고 답했다며 당국, 기업체와 지역 상인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광양 LF스퀘어의 개장을 앞두고 대형 아울렛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소도시와 대기업 아울렛 간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충남 부여의 사례를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2만 제곱미터 영업 면적에 160여 개 매장이 입점해 문을 연 롯데아울렛 부여점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LF스퀘어의 70% 정도 규모인데 지난 한 해만 400만 명이 찾아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초 예상 대비해서는 저희가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아울렛 중에 가장 이제 지역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도심권에서 멀어 업체 측도 수익성을 반신반의했지만 90% 이상으로 추산되는 외지인 쇼핑객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7만 부여 인구의 5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유적지도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꼭 쇼핑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또 구경하고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떨까? 물론 의류 판매 업종의 불만이 잠재돼 있는 등 정서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는 하세요. 다들. 장사가 정 같지 않다고들 하시니까. 방문객이 늘면서 지역 상권도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녁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점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근데 이제 리조트 아울렛 생기고 저녁 손님이 좀 더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모두 5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인원의 60% 이상을 부여 주민들에게 할당하면서 지방 소도시 일자리 가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주부들도 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좀 참여 많이 하고 많이 손대고 있고요. 부여 지역에는 어떤 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개점 당시 지역의 반발은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양보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오픈 과정에서 브랜드 중복이 없도록 주민들의 입점 참여를 유도하고 대형 마트 입점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며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마트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막 부여시내에 있는 골목 상권은 그냥 이제 이건 거의 뭐 초죽음 상태죠.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뭐 제가 적극적으로 막았죠. 지역 소도시와 대형 아울렛의 상생 실험 4년째.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양측 모두 적대적 대치를 넘어 점차 공존과 보완의 가능성을 확인해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은 치매 유병률도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오늘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도내 치매 관리 체계의 현주소를 문형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댄스 스포츠 시간.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대부분 70을 훌쩍 넘긴 나이. 가장 큰 걱정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치매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적으로 치매 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자식이 누가 되지 않게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들은 다 있어요.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는 매년 2,000명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치매 유병률은 11.4%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보건소에 등록되는 비율은 채 절반도 안 됩니다. 약값도 지원해주고 또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적인 자기 지위라든가 인식들 때문에 자기들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실종되는 치매 환자는 연간 200여 명. 하지만 인식표 보급률은 여전히 낮고 특히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는 이용자가 3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플을 깔아야 확인을 못하죠. 분실을 하면 기계값을 전액 25만 원에서 30만 원 변상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치매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도내 보건소 가운데 치매 전담 인력을 둔 곳이 불과 8곳에 불과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구마다 잡혀져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 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 의료진, 주간보호센터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치매 노인과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해룡산단이 낮은 분양가와 최적의 접근성으로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09년 착공의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해룡산단이 일반 매립지 산업단지와 달리
기초공사와 집안 개량, 유지 보수비 절감 효과에 최근 분양가까지 낮추면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룡산단은 광양제철소, 여수산단과 인접해 최적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첨단 부품 제조기업과 제철, 석유화학단지와 연계된 기업들에게 최적의 여건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 SRT가 조만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호남선의 몇 편이 배분될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서역과 광주 목포를 오가는 또 하나의 고속철인 수서발 고속철 SRT가 오는 12월 개통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상업운전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 운행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호남선에 열차가 몇 편이나 배분될지입니다. 호남선에는 최대 왕복 36편, 경부선에는 68편의 SRT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용산발 KTX 48편에 수서발 SRT 36편을 더하면 이론상으로는 총 84편이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70편과 80편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서발 고속철에 쓰일 열차를 코레일로부터 빌려 써야 하기 때문인데 수서발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용산발 열차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열차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용산발의 축소가 최소화 되고 또 수서발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도 포화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경부선에 열차를 더 편성해야 한다는 영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강한 게 현실입니다. 호남 KTX 이용객, 특히 이제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요가 지나치게 낮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이번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송정역의 수요에 맞게 KTX를 정편해야 한다. 호남선과 경부선에 얼마의 열차를 배분할지는 오는 10월에 있을 국토부 선로배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11월 개통되는 수서발 고속철도 구간 가운데 용산 여수 구간이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 허가를 경부선 34회와 호남선 18회로 제한하고 용산 여수 간 전라선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 이용주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은 KTX 전라선 이용객이 지난해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50% 이상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항에 전라선 구간이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라선 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 세풍 일반산업단지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달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의 설계를 마무리한 뒤 최근 건축 허가를 받아 다음 달부터 내년 10월까지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연구개발이나 생산 공정에서 도출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증화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연계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어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순천 신대지구에서도 시외버스를 이용해 광주와 여수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금호고속은 내일부터 광주에서 출발해 순천 신대지구와 여천을 경유한 뒤 여수에 도착하는 시외버스를 하루 7차례 왕복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요금은 신대지구에서 광주까지 6,700원, 신대지구에서 여수까지 3,800원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내 시외버스 정류소는 메가박스 영화관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내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지역 환경단체가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여수 지속가능협의회는 오늘 쌍봉 사거리와 서시장 일원에서 여수시와 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을 열고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은 대기오염과 교통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민 환경운동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점검해 봤더니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교 시간 시속 30km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거북길에 차량들이 속도를 냅니다. 학생들은 뛰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과속 방지턱도 없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횡단보도로 건너기도 좀 무섭고 차들이 막 애들 건너가면 막 멈추고 이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작과 끝 지점에 표지판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빨간색의 노면 표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없고 스쿨존이라는 표시도 제대로 안 돼서 인식이 여기가 학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또 다른 초등학교 옆 도로입니다. 하루 수천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 학생들은 등하교를 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내리막길이다 보니 30km 이내로 서행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차들이 신호도 무시해버리고 막 쌩쌩 달려보니까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죠, 학생들이. 빨간 페인트 칠이 반쯤 벗겨진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 부서진 채 방치된 도로와 인도를 경계짓는 난간. 전남 지역 스쿨존에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거의 없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못지않게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성과퇴출제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오는 27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남 공동행동은 오늘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가스,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의 종착역은 쉬운 해고와 민영화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광양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36살 고모 여인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여수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66살 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 기관을 운영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